자, 네, 뉴 이재명 얘기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뉴 이재명 처음 집중적으로 또 현상 조명한 게 이슈 전파사고요. 여의도 브라더스 코너에서 했죠. 오늘은 또 단독 인터뷰도 나갔는데 이따가 그 얘기도 전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 뉴 이재명 현상 이게 여권 정치 지형에 아주 큰 변수가 됐어요. 아니 근데 변수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이 두 분은 뉴 이재명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된 중도 보수층 중심으로 예. 이 현상은 그럼 어떻게 보고 근데 계세요? 저는 지금 사실 이게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올드 이재명, 뭐 뉴 이재명 다른 거냐라고 뭐 분열시킨다, 뭐 가른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면서 과거에 내 생각이 틀렸네? 자기 반성적, 자기 성찰적 태도로 내 표 가져가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은 지금 이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에 오래 활동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네. 너무 아주 센 반응들을 하고 계세요. 뭐 권력 투쟁이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적 반응처럼 네. 너무 싫어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또 강한 부정은 또 우리가 강한 긍정이고 다르게 봐야 되니까 왜 저렇게 부정하지? 왜 민주당의 지지세가 넓어지고 보수 종말로 저는 책도 썼는데 네. 보수의 종말의 빈 공간을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서 보수 지지자들까지 더 가져가면 뭐 20년 집권, 50년 집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의 지지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다. 제가 이거 제 입에 좀 올리기 그래서 멍멍이 소리다. 내지는 이거 무슨 갈라치기다. 뉴라는 단어 쓰지 말라는 식의 조국 대표의 엄명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는 뉴라는 말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식의 반응은 제가 추론할 때는 약간 본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잘 설명이 안 돼서 저는 만약에 그냥 갈라치기다, 뭐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뉴 쓰지 말아라,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뉴 이재명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한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 이재명 현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이거 웨이브, 국민들의 바람인데 이재명 정부를 그럼 왜 지지하냐? 실용, AI, 실용, 그 다음에 국익, 그 다음에 통합. 이 세 가지를 저는 국민들이 열광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전에는 뭐였냐? 문재인 정권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념, 진영, 그 선악적 이분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대조 속에서 이게 뭐 둘을 가르자는 뜻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하나의 우리가 차별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 그러면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국민적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본인들의 다른 저희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 이재명 현상에 장동혁 대표가 수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수문 공로자긴 네. 하죠. 왜냐면 수문이 아니라 대놓고 공로자. 중도 보수가 대부분이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 소속은 아직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 안 좋죠. 사실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뉴 이재명 얘기를 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비판적인데 그 비판적인 그 논조들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로 갈 길 잃은 중도 보수층들이 지금 보면은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으로 흡수됐지만 기존의 민주당에 있었던 그런 이념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이랑 다르고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었을 때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민주당은 싫어. 근데 국민의힘에 가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윤어게인 타령하고 부정선거하고 너네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가고 장동혁 대표나 이 지도부들이 저처럼 말짱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유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지금 다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부감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은 안 좋지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있냐? 지금 막을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바깥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게 한동훈 대표고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진영을 살려야 되고 보수 정당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내는 목소리는 대통령이 내는 목소리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일반 대중들이 봤었을 때는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동훈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는 또 결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봐도.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민주당에 있는 주류나 아니면 예전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불쾌하겠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요.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중도 보수가 지금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예견이 돼 있는 현상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 60%에서 65%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도 있고, 근데 당 지지율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게 정확한 거죠. 40% 미만 이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제명인의 마을. 그 이재명 대통령 원조 팬카페예요.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에 이제 만들어진 회원수 21만 명 되는 팬카페인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강퇴됐어요. 제명당했네요. 레드카드 제명당한 거예요. 레드카드 받은 건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쨌든 민심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을 돌아보지 않으면 네. 전 정말 이제 레드카드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정말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뉴 이재명 현상은 누가 이거는 키우고 있는 거냐? 정청래 대표의 지지와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잘하면 뉴 이재명 현상은 쪼그라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못하면 뉴 이재명 현상은 더 증폭됩니다. 이 반비례 관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민주당의 대표를 하면서 입법은 20%밖에 안 했는데, 이 팩트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고, 당에서는 1인 1표 합당, 그다음 합당 블랙홀 했다가 중단되고, 뭐 지금도 이성윤 논란, 뭐 전준철 네. 특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조국 당과의 통추위, 뭐 미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반비례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뉴 이재명 현상에서 사실 가장 지금 슬퍼하고 우는 분은 누구냐면요,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쵸. 했던 정치, 노력했던 그러니까 중도 뉴 포션에 있던 이재명의 영토를 사실은 점유할 수 있었던 세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에서 뭐 마이너스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제가 2년 전에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토가 비어 있는 거예요. 유권자 지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지지해 줄까요?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한국 사회를 우리가 주기설로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10년 주기설로 늘 설명을 하는데, 87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넥타이 부대. 그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15년인데 그 뒤에 일어났던 현상이 노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게 이제 뉴 이재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2010년도에 안철수 현상. 그걸 안풍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언제 10년 뒤에 됩니까? 이준석 현상이 또 2021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퇴행이 누적됐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빨라지고 있다. 원래는 10년 주기인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년 만에 이 현상이 또 재등장한 것이 저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원래는 이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안철수 현상, 이준석 현상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가 없는 분인데 너무 잘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실용적이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는 사실 이건 이재명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볍게 지금 인식하거나 뭐 이거는 마치 무슨 민주당 안에 분열을 획책해서 누가 이득을 보려는 배우가 있다라는 이런 조국 대표의 아주 구시대적인 그 구닥다리 인식을 가지고는 이 현상에 저는 접근도 못한다고 봅니다. 아, 조국 대표는 접근도 왜 어려워요. 자꾸 이 흐름에 이 참전을 하는 것인지. 근데 그 페이스북에 이제 연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뉴 이재명들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올드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름으로 기존 지지층을 낙인을 찍고 있다. 배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은 같이 가야 된다. 오늘도 또 글을 올렸는데 왜 조국 대표는 지금 여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저는 합당이 실패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자기가 입으겠지, 글 쓰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 쓴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통합하자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모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지분이나 자기 위치는 잡고 싶은데 자기 정체성은 또 버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 파이는 크게 하고 싶고 근데 현재 이제 펼쳐져 있는 상황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랑 뭔가 같이 선거연대를 해서 본인이 공천은 또 받고 싶고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산 가라고 했더니 지금 군산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도 하나 달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뭘 어떻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스탠스를 정해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본인이 어떤 방향에 맞게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던져본 다음에 이거 하나 걸리면은 이건 내 거다라고 가져가고 싶은 것 같은데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조국 대표의 지금 현상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목리인데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화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화를 내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표는요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제가 이제 이걸 채권자 정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뭘 받을 게 있는 네. 것처럼 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채권자 정치가 아니라 이젠 소유자형 정치예요. 이재명 정권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단독 소유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합니다. 이거 후보를 내가 안 만든 냈으니까. 정권이야.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채권자 정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조국 대표가 저는 거기서 혼선이 온 것 같고 이 소유자 정치라는 거는 마치 김어준 씨가 이 정권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 건가? 이렇게 약간 착시를 지금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채권자나 소유자 형태의 정치는 정말 청산돼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들한테 화풀이하고 갈라치기라는 반민주, 반헌법, 반정치적 언어 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 한마디만. 그래서 저는 갈라치기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많이 갈라본 적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게 현상이 갈라치기로 보이는 것 같고 저처럼 통합적인 사람은 한 번도 갈라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어떻게 좁혀갈까.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매사가 다 꼬여서 이것도 갈라쳤고 작전을 세력을 폈고 배우가 누구고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말로 조국 대표의 정치는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기존 전통 민주당이 해왔던 이런 식의 민주당 초식에 안 맞았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라면 유시민 씨나 김어준 그 털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런 거를 지르면은 원래 민주당 당원들이 우르르 움직여가지고 조국 대표를 이제 옹립하고 조국이 최고야 이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붕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이 첫 번째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지금 당장 다가오는 선거가 있고 본인이 원내에 있다가 원외로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걸 해보다가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본인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에서 오는 아노미. 저는 약간 아노미고 집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장르만 여의도에서 제가 방송할 때 이게 드립으로 나온 건데 하도 조급하니까 조급 혁신당 아니냐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딴 게 아니라 제3당의 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눈을 뜨면 본인들이 조급할 이유도 없고 과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가면 아니 우리 정바세가 그렇거든요. 사실 누가 안 알아줘도 저는요 한 분 앞에 놓고 강연한 적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은 거예요. 괜찮으셨나요? 아니 근데 조국 대표도 1대1로. 조국 대표도 초반에는 그랬죠. 아 근데 너무 지금 합당의 조급해.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급해서 조급해졌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도 말을 얹고 있고 유시민 작가 뭐 얘기 아니, 공개적으로 근데 언어가 방송에서 하고 세잖아요, 있고 언어가. 김어준 김어준의 그 겸손임대다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 그 한 라인에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정청래 대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언급을요? 그 유이재명 현상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깨갱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정청래 대표를 제가 뭐 그 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찰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해온 관성대로 그렇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사회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뉴 이재명 단어는 알겠지만 도대체 이 현상이 왜 나왔고 이 현상의 원인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현상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저는 아예 고민 자체가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강퇴 처리된 건데 이제 거기 운영자를 여의도브라더스 김정현 기자가 오늘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운영자는 나는 올드 이재명이다. 근데 올드건 뉴건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정청래 대표 참 우리가 이건 그분의 실제 표현이에요. 고쳐 쓰고 빨아 쓰고 이러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게 운영자로서 강퇴 투표에 붙이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전략적 인내를 하신 겁니까? 근데 이랬는데 또 이분들이 갈라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거울 앞에 쓰는 게 자기 성찰 아닙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누가 비판하네? 너 갈라치러 들어왔지. 너 배우가 누구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한테도 하도 갈라쳤다 그러고 저한테 배우를 물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배우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하나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입니까? 예를 들어 갈라치기라 그래가지고 신인규를 위축시키고 제 입을 막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까? 입이 저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빨갱이 낙인 찍고 용공 세력들로 이렇게 매도시킬 때 그때 그게 통했죠. 권위주의 독재 시대 때. 네. 근데 그것도 무너진 시대인데 지금 그 민주당 구주류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많거든요. 내지는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씨가 아니 본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럼 이거 입을 막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냐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정말 사회적 현상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과 싸우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이제 뉴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청래 대표가 조용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 그다음에 실용, 이념 이런 거에 크게 네. 관심 없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이후로 이제 많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가 된다는 건데 기존의 민주당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정신세계를 공유 안 하는 새로운 세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지지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뉴스 공장을 본다거나 어용이나 이런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지지층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계산했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로 봤었을 때 보수 정당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은 계속 가져갈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정부도 계속 정권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굳이 뉴 이재명이라는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영원히 오랫도록 속된 말로 정권을 해먹을 수 있어. 오래오래 이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을 왜 깨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특별히 정청래 대표는
입장은 따로 내진 않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외곽 부대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합당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사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보면서 교훈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못 모르면서 페북을 올렸다가는 저렇게 비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지금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 보고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나 간다라는 옛날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입장을 안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 이재명들은 뭐 나이도 아닙니다. 거기 어르신들도 계세요. 뉴 이재명에 꼭 성별로 가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또 하나 특징이 부채의식이 없어요. 부채의식이 없다는 뜻은 조국 대표에 대해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왜냐면 사명까지 다 해줬으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말이냐. 어떤 빚을 졌으니까 아우 내가 대갚아줘야지 이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잘못해도 아 그래 우리가 빚진 게 있으니까 묻지마 지지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요. 성과를 보고 확장적으로 보상식으로 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지지 문화입니다. 정치인이 잘하면 표를 주고 잘못하면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위 말해 쫄까요? 정치인이 쫄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데 내 표가 성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잘해야 다음 계약도 따는 거고 일을 못해요? 그럼 그 기업은 다음에 수주 못해요. 이런 식의 경제적인 효능감과 효용성이 이제는 정치로도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컨텐츠가 있고 실력이 있고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분은 계속 점수를 따는데 반대로 정청래, 조국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성과주의적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제점 이 불편한 받은 거예요 거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불편한 사실은 거예요. 이 올드 이재명에서도 이 정청래 대표한테 낙제점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팬카페에서 여당 대표가 여당인데 좀 강퇴된 곤란하죠. 거는 그것도 최고위원이랑 함께 아 너무 이거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이네요.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예. 아니 여당 대표가 그렇게 내쫓겨진 적이 아니 국민의힘을 떠나서 민주당 사회도 없지 않나요? 근데 국민의힘하고 반대죠.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쫓아내고 있는 거고 여기는 당원들이 지금 당 대표도 그만하세요. 아직 안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러면 안 반대. 된다. 레드 완전히 카드 반대. 들고 그러니까 건강한 이러고 거예요. 있는 민주당이 거죠. 정말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니까 지금. 이전에 몸담았던 정다인이 살살하세요. 몸담았던 건 팩트인데 이것도 팩트입니다. 네. 저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 앵그리 치후아후아님이 또 이제 의견 주셨는데 아 화난 치와와님이군요. 아 치와와 다른 의견에 갈라치기로만 매도하다 보면 갈라파고스화 된다. 김진 사장님의 이슈 전파사 신인규 박영식의 그 시방쇼 같은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하는 방송들이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광복님이 노르웨이에서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킹찬대님이 제명당하고 뉴 이재명 하라니까 이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보내신 거. 뉴 이재명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렇게 뭐 아니, 한번 안 가요? 해보는 건가요? 뭐라고? 안 갑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근데 서문시장은 갑니다. 서문시장. 이슈 전파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여기 해주시고. 감다살이잖아요. 그래서 네. 감이 또 다 살아나야죠. 그리고 그러면서. KJDD9LW님이 김준호 힘내세요. 서문시장에서 봐요. 신인규님 정치와 수다서 좋아했는데 어디서든 바른 정치하길 응원합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말순 내사랑님이 이슈 전파사 응원합니다. 신인규님 늘 고맙습니다. 함동규 박사님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 다음 달 그 첫째 주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출연하십니다. 한 박사님 나오세요? 네.